간판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저와 함께 이 국민주식보충 처리반을 진행하던 고승덕 변호사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 어렵다는 고시를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3개나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 새로운 고시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증권고시인데요. 과연 이 원하는 대로 패스가 됐는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욕심도 많으세요. 뭐 고시를 3개나 패스를 하셔놓고 네. 무슨 증권고시를 또 어떻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사실 뭐 고시라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예.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제 방법론이라는 게 시중에 있는 책을 네. 다 마스터를 하게 되면 예. 어차피 다른 분들도 그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책 이상으로만 뭐 답안지를 쓰거나 알고 있으면은 합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증권은 시중에 있는 책을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한 20권을 읽었거든요. 예. 근데 그대로 하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뭐 기술적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죠.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맞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또 좀 많이 또 이제 외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안 맞다. 실전에서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제 뭐 경제 그 변동이라든가 또는 예. 이제 회사 실적 변화 같은 걸 보고 이제 그 투자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묵은 자료더라 이런 이야기죠. 아, 신선한 자료가 아니다. 아니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묵은 자료가 아니라는 게 이제 치명적인 결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재료가 또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게 발표되는 시점이 이미 이제 그 해먹을 만한 사람은 다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팔려고 기다리는 시점에서 꼭 무슨 어떤 호재가 터지고 뭐 무슨 경제가 바닥을 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작년 10월 달에 나왔으면 예. 개미들이 전부 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닥 쳤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적 분석이라고 하는 아니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실물이 주가보다 후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실물보다 선행을 하고 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한 6개월간 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늦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실적 같은 경우도 항상 그 발표 시기는 어떤 임원이라든가 대주주라든가 그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도 겪어보니까 가령 이제 뭐 제약주들 한참 뜰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뭘 개발했다 뭐 오늘은 또 내일 무슨 제약이 뭘 개발했다가 열심히 나오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약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네. 개발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거라고요. 몇 년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럼 왜 그 시점에서 그게 발표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우리가 국고처도 진행을 했지만은 네. 왜 이렇게 꼭지에 그 자본분들이 많은지 맞아요. 정말요.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꼭 무슨 어떤 발표를 보고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그 어떤 발표라든가 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실물보다 선행을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은 실물보다 후행을 하죠.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낀 다음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듣고서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어떤 근본 변화보다 빨리 움직이는데 개미들의 감은 두 단계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실물 변화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감이 그 다음에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기본적 분석대로 큰 흐름은 맞겠죠. 뭐 네. 대세 흐름은 맞겠지만 그 실전에서 이제 가령 오늘 당장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 분석이 안 맞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그 신문을 보지 말자. 신문을 전혀요.
전혀라고 그러면 이제 오해가 있고요. 예. 어떤 그 실적 기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신문에서 어떤 걸 보고서 주식을 그날 샀을 때 돈 벌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판단할 때는. 저희가 그 고승대 변호사 저와 함께 이 국민주식고층 처리반을 진행할 때 1년이나 했었잖아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다 스스로 느끼신 그 그럼요. 얘기였네요. 사실 옛날 증시 격언은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건데 네. 요즘은 소문이 알만한 사람이 이미 다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면 팔 준비를 하고 뉴스가 터지면 바로 팔아라. 이게 요즘 예. 이제 증시 격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기본적 분석은 실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제가 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네. 몇 년을 주식을 이제 보면서 예. 뼈저리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또 외면하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기술적 분석 그 책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참 어려워요. 네, 뭐 지표만 해도 뭐 한 20가지 이상 되는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영어 약자잖아요. 그렇죠, 뭐 CCI, 뭐 예. OBV, 뭐 발음도 하기 어렵고. 파라볼릭, 예. 뭐 일목균형표 요즘 많이 보시는데 네.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이제 이제 뭐 그 현물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가게 되면 네. 이제 더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와요. 뭐 네. 변동성 뭐 지수는 어떻고 뭐 감마 델타 베타는 어떻고 맞아요. 그거보다 어지러워가지고 예. 아 이건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음. 또 기술적 지표 같은 것도 한 20가지를 소개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정말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지표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석하는 분들이 지표를 뭐 잔뜩 넣고 설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 골프공이 안 맞는 이유도 많고 뭐 잘 맞는 이유도 많겠지만은 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무슨 지표가 뭐 뭘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 20가지 지표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이제 현학적이고 뭐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게 이제 사실 기술적 분석이 지금 그 시세라고 저는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정말 그 열 몇 권을 뭐 거의 20권 가까이를 책을 보면서 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책들이 그 캔들 차트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 책을 펼치시면 한 반 정도는 캔들 차트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안 맞더라는 거죠. 네. 안 맞더라. 그러니까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캔들 차트 분석법이라고 사실 책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럴듯합니다. 근데 제가 실전에 적용을 해보니까 안 네. 맞더라. 그래서 이제 왜 안 맞는가를 깨닫기까지가 또 한 1년이 걸렸습니다. 네. 정말 1년이 걸렸어요. 가령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가령 어제 차트를 한번 보죠. 네. 어제 지금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네. 지금 그러면 4월 2일이 되는 거죠? 어제 그제 예. 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이요? 예. 지금 보시면 이 파란 부분에 보시면 음봉이 엄청 큰 게 생겼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놀라셨을 거예요 이날. 그렇죠. 그저께 예. 갑자기 정말 그 뭐 속된 말로 뭐 짱돌이 갑자기 여기 푹 떨어져가지고 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거의 뭐 한가로 던지신 분들도 많고 코스닥에서 그러신데 뭐 그날 뭐 초장에 던지신 분들은 별 손실을 안 보셨겠죠. 네. 초장에. 근데 이제 오후에 던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하락하고 급반등하기 때문에 이제 못 쫓아가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캔들 차트 분석법을 보면 이날 음봉이 생겼기 때문에 파는 게 맞잖아요. 매도가 정석이죠. 매도가 사실 정석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이거보다 엄청나게 센 게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따라 붙어라 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 붙어라. 왜 그러냐면 이미 압도를 해버렸잖아요. 이 음봉을 앞섰기 때문에 따라 붙어라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네. 이제 캔들 차트 분석법의 이제 그 근본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그 봉 하나, 두 개, 많아야지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바닥에서 어떤 그 망치형이 나타나면 뭐
매수. 어떤 반전 신호로 예. 보고 뭐 두 개가 특히 뭐 양봉이 뜨면 예. 뭐 조금 더 센 걸로 보고 거기다가 이제 저점까지 같아지면은 더 그렇죠. 센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 개면은 적산병이라 그래서 네. 뭐 바닥에서도 뜬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죠. 하죠. 예. 근데 실전에서 잘 안 맞더라. 음.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보면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차트 이 부분도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도. 네. 이 부분도 보면은 올려가지고 옆으로 잘 갔죠.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그 다음날 상승할 것 같은데 그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그거 네. 같아요. 주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본질이 뭐냐.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예. 사람의 심리 게임이 심리 아닐까 게임이고 싶어요. 매도세 매수세가 뭐 결정하고 수급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그 보니까 많은 의문이 풀렸냐면은 네. 주가의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파동이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파동이죠. 예. 모든 주가의 움직임, 뭐 보조 차트 전부 이제 파동입니다. 뭐 네. 스토캐스틱도 파동이고 네. 거래량도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캔들 차트 분석법이 이제 정확하게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 파동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네. 자 봉이 양봉이 세 개가 떴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데서 떴다고 하면 예. 여기는 사실은 매수 시점이 아니고 매도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강하게 떨어진 것이 약하게 반등을 삼행했다 그러면은 네. 되게 더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은 강하고 반등은 약했기 때문에 양봉 세 개는 그 단타 매도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캔들 차트 분석법에서는 양봉 세 개가 떴기 때문에 바닥에서 양봉 세 개가 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 뭐 중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 거죠. 네, 저 세계의 양봉은 아주 강한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실제로 상승. 이제 많은 차트를 보면 네. 하락 시점에서 이제 그런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오히려 지금 한번 이걸 보여줘 보시면 네. 이제 이런 지점을 한번 보시면 이런 지점을 네. 이제 강하게 떨어지던 것이 이 지점에서는 양봉 비슷하게 나올리다 말았지만 이때 보면은 굉장히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때 3분들은 정말 한 달간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캔들 차트 분석법이 전체 파동을 무시하고 봉 한두 개만 가지고 그 추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주가 움직임이 파동이라고 하면 이 봉이 그 어디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파동, 전체 파동에서. 그러니까 네. 강하게 떨어졌는데 약하게 양세개는 의미가 없는 거고 반대로 자 강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봉이 뭐 3개, 4개 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세력들이 올라가기 전에 음봉을 심한 경우는 7개를 만듭니다. 네. 약간 밀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이 됐지만 거의 붙입니다, 이렇게. 근데 캔들 차트 분석법에 의하면은 음봉이 3개, 4개, 5개, 6개가 떴기 때문에 이건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상승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네. 주가는 여기서 급등하는 수가 많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캔들 차트 분석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주가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보지 않고 그 한두 개, 3개의 그 양봉, 음봉만 가지고 본다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바닥에서 망치형이 나와가지고 그 올라가는 수도 많겠지만은 실제로 바닥에 망치형 보고 들어갔다가 한 달간 정말 고생하는 건 비일비재하고 예. 또 대세 그 하락 초기 같은 경우는 1년 고생한 분들도 많아요. 네. 그 번전에서 물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주가의 움직임은 그 파동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고 네. 또 이제 우리 속담에 의하면은 뭐 제비 한 마리, 두 마리, 제비 세 마리가 온다고 해서 여름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 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캔들 차트 분석법은 정말 제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가지고 그 개자리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 파동을 봐야 된다, 파동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패턴 같은 걸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패턴을.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30개, 어떤 분들은 50개, 어떤 분들은 뭐 100가지. 그러면 그 패턴에
근본적인 그 어떤 공통점이 뭐냐. 그것도 역시 파동이더라 하는 거예요. 파동.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네. 파동이요. 네. 엘리엇 파동이나 저희가 네. 뭐 알고 있는 이런 파동이랑은 또 다른 파동인가요? 아니, 같은 파동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눈으로 파동이에요? 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를 그 모든 패턴 같은 거 네. 또는 기법에 근본되는 게 한 5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당연한 말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동안은 이건 상승세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상승세라고. 그러니까 높아지는 동안은 이게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래프를 보든지 간에 저점 고점이 높아지면 상승세고 반대로 낮아지면 하락세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주가를 볼 때, 자, 고점이 똑같아지면 이건 상승세가 일단은 깨진 거라고 봐야죠. 고점을 안 벗겼으니까. 예. 만약에 이제 고점까지 낮아지면 이게 이제 유명한 쌍봉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아는. 그렇죠. 네, 쌍봉. 그러면 하락의 시작은 쌍봉으로 시작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그 분석법은 굉장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파동에서 볼 때. 그렇죠? 저점,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이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같아지면 이건 좀 이상하다. 근데 높아지면 상승이다. 근데 이제 이런 원리들이 파동에서는 당연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실제 적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게, 만약에 파동이라는 게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월봉도 그렇게 해야 되고, 주봉, 일봉, 1시간봉, 30분봉, 5분봉, 2분봉, 1분봉 다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예. 맞다. 다만, 차이는 뭐냐. 파동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우리가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차트가 이제 보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이 5일선 파동을 중심으로 보죠. 고점이 높아졌죠. 네. 저점이 높아졌죠. 예. 고점이 이 고점을 벗겼죠. 네. 저점은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강하죠. 네. 또 고점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강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이 파동을 본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대세 상승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다른 건 뭐 보실 필요도 없죠. 뭐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네.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 동안은 당연하다. 그러면은 가령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0분봉을 보자 이겁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 30분봉을. 자, 이걸 종합주가 30분봉 보면은 요즘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엄청나죠. 강하죠. 예. 이 부분을 보면 자, 여기서는 고점을 치고 이 반등을 못하고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쌍봉보다도 나쁜 겁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11선 밑에서 그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나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봉의 모양은 분명히 쌍봉이 나왔습니다. 네. 보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아무리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을 줬다고 하더라도 쌍봉이 나오면서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 대형주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는 게 정석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날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추격 매수고 이때 보면 자, 고점에서는 이제 봉의 모습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봉을 보면 낮아진 거고 이건 20까지 깼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이때 고점 저점이 낮아졌단 말이죠. 네. 그 다음날 폭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날 고점 저점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날 안 터셨어도 이날 초장에는 터시는 게 정상이죠. 그럼 터신 분들은 자, 고점 저점이 높아지는데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설명드려도 되는데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가령 어저께 중간에 그러니까 저점에서 높아지는데 사실은 밑으로 하락을 할 만은 하잖아요, 한번. 네. 제낄만 한데 위로 올리면서 붙였다. 그렇게 되면 이건 장중에 상승세라고 보시는 게 옳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30분봉에서 아직 고점
이제 올라가서 아직 저점이 안 나졌잖아요. 네. 쌍봉이 아직 안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분 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스테이 하시는 게 맞죠. 보유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파동이 되는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파동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5분봉 파동을 한번 보시면 네. 딱 5분 파동을 한번 보시죠. 예. 원리는 다 같은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그 5분봉 파동입니다. 4월 3일이죠? 네네, 예. 4월 3일. 오늘 가령 초장을 보면 네. 자, 20분 이평선에 5이평선이 탔죠. 네. 근데 눌리는 척 하더니 위로 뻗은 거거든요. 예. 이것은 저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저점이 높아지면 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은 가령 선물하시는 분들 같으면 정리하고 이제 눈치를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저점이 높아지고 20일을 타서 위로 제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장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령 일봉을 가지고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령 뭐 일봉을 가지고 매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령 5일선에서 아직은 바닥이 높고 쌍봉이 안 났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정석이고 또 이제 많은 대형주들이 제가 차트를 보니까 그 쌍봉이 났더라고요. 쌍봉이. 그런 분들은 그 쌍봉에서 매도하는 게 정석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점 저점 그 원리가 있는데 네. 정말 우리 전에 뭐 정말 증권 강좌를 참 TV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 저점을 적용하면서 판단 착오를 일으키시는 게 딱 그거죠. 자, 이건 좀 쉽습니다. 네. 그건 예, 딱 보기에도, 예. 그럼 이제 이거보다 강한 게 뭐냐? 당연히 이거죠. 그렇겠죠? 이건 예. 많이 눌렸지만 이건 적게 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적게 눌리는 모습을 보면 이거보다 강하다. 네. 그럼 이거보다 강한 게 뭐냐?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예. 그다음 이거보다 강한 게 뭐냐? 옆으로 안 가고 그냥 가는 건가요? 들면서 들었다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고점 저점의 패턴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 순서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거보다는 이게 강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강하다. 순서를 아신다 그러면은 다른 이제 종합주가지수 일봉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실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때는 올렸다가 제꼈다가 하고 네. 올렸다가 제꼈다가 하는데 네. 이때는 옆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 조정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기서 그런 얘기들 많이 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로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 제끼고 양봉 2, 3일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위로 가는 거죠, 이때. 당연히. 네. 그러니까 고점 저점 모양을 보실 때 이거보다는 이게 강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강하고 이거보다는 이게 강하다는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가령 뭐 무슨 대형주 30분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양봉이 강하게 장중에 치더라. 30분봉에서 네. 이렇게 치더라.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 거의 그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점 저점할 때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때 중요하신 것은 뭐냐면 이게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되게 그 박수권이라는 게 중요하더라 하는 거죠, 박수권. 그러니까 일봉도 그렇고 30분봉도 그렇고 이 박수권을 위로 뚫는 걸 확인하고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시는 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걸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럴 때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안 사신 분들은 이때 사시는 것은 위험하거든요. 네, 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박수권을 밑으로 때리면 네. 이건 폭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신 분들은 꺾이는 걸 보고 매도를 하시는 거고 안 사신 분들은 위로 도는 걸 보고 여기서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가 그 모든 차트에서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죠. 모든 차트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런 모양에서 이게 더 강하고 네. 이게 나오면서 돌면은 나스닥은 일주일 동안 급등하겠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시면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실전에서 그렇게 적용 안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과거 차트를 그 검증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예. 과연 저게 그 맞나. 예. 근데 확률이 거의 한 8, 90% 됩니다. 어떤 차트든지 간에. 네. 다만 이제 가령 그 2분봉을 보고 하실 때는 2분봉은 짧은 파동이기 때문에 금방 꺾일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네. 그 5분봉에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면은 이건 5분 파동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가겠지만 1분봉보다는 조금 더 가겠지만 역시 그 가령 30분봉보다는 빨리 꺾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모든 파동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다만 그 어떤 파동 크기를 가지고 보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다 이거거든요. 시간의 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는 그 어제 오늘 그저께 이때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파동의 진리는 뭐냐면은 그 추세 방향으로 강하고 조정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약하다는 게 모든 그 파동의 진리예요. 제가 이번 상승장에서 느낀 네. 건데 네. 정말 이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선에서 지지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지수보다 높은 네. 지수대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파동이 다 같더라 한 거거든요. 모든 파동이 다 같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 파동이라 그러면 네. 상승 파동이라 그러면 이제 약하게 밀리고 강하게 가는 게 상승 파동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신문을 보면 이때 관심주로 등장하잖아요. 이때.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3일, 4일 오르면 분명히 뭐 화재주, 관심주, 뭐 객장, 화재주만 등장하게 되면 이때 사게 되면 영락없이 조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령 뭐 캔들 차트 분석 부부에서 음봉이 뭐 몇 개 났으니까 판다. 그럼 또 팔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며칠 있다 잊어먹고 보면 또 이제 양봉이 나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말 예. 귀신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양봉이 나가 상승했으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가 자 음봉이 이제 약하게 떨어지면 이게 중요하죠. 강약이니까 음봉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시는 게 아니고 음봉이 떨어지는 걸 보고 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면서 돌 때 가령 하나 둘 셋 하는데 그 종전에 3, 4일을 벗기더라. 네. 이 양봉이. 이때 사시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 이제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항상 예. 어떤 그 신문이라든가 양봉을 보고 꼭 고점에 단기적인 고점에 임박해서 뒷북을 치시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파동의 원리를 아신다 그러면 자 강하게 올라간 게 약하게 조정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잡아도 거의 한 7, 80%입니다. 운이 나쁘면은 뭐 하루 이틀밖에 이제 수익이 안 나겠지만 네. 이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럼요. 예.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꺾인다고 하면 이건 쌍봉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게 맞지만 네. 이때 샀는데 고점을 돌파하시면 이때 여기서 꺾이는 거 확인하실 때까지 보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몇 달간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주를 계속 쫓아가신 분들은 그 가령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시장 그 삼성전자 상승폭보다도 더 많이 수익이 분명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상승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를 고백하자면은 네. 그 99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매매를 제대로 못하고 네. 그 2000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예. 그때 이제 하락장이니까 더구나 그렇잖아요. 하락장이니까. 네. 이때 샀다 그러면은 하락장에서는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짙은 게 반등장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엘리어트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지막에 그 하락 파동은 내려가는 게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꼭 반등 3일, 4일 하는 거 보고 사면은 그냥 틀림없이 물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강하게 하락한 종목이 약하게 반등할 때는 그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강하게 오른 종목이 약하게 반등할 때는 관심 종목에 넣으셔가지고 사시면 무조건 단타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가 참 고민이잖아요. 네, 다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상승 초기에 이제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은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어떤 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나느냐. 사실 뭐 그분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무슨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참 요즘 따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새로 이제 등록이 많이 되시니까. 맞아요. 예. 근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약하게 빠진 것이 양봉이 2, 3일 났다. 그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전문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걸 뭐 추천해 드리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박스넷에도 글을 올립니다. 예. 거의 뭐 애널리스트로 이제 글을 올리니까 뭐 가끔 보시면 좋은데, 네.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어떤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까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추천했는데 사실 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믿지만은, 네. 그게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되는 수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 좀 사적인 걸 배제하고 정말 개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 그런 걸 배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하게 올 강량만 가지고도 자기가 스스로 종목 선택해가지고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 게 상승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볼 때 이제 두 번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 거래량 포인트가 있어요. 거래량 포인트. 거래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하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량도 파동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파동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을 우리가 그 주가 상승의 그 에너지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파동의 원리가 맞다고 하면 거래량 파동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만약에 상승의 추세라고 하면 상승할 때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그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줄여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예, 당연하죠.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네. 거래량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하락이 추세라면 내려갈 때 초기에 거래가 많이 나오는 게 맞고, 반등할 때는 약한 게 맞겠죠. 네. 근데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라든가 그 많은 차트를 보시면 네. 그 관점이 한 80%는 맞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차트를 보시면 정말 뭐 한 5년도부터 한번 차트를 보세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거래량의 이제 그 파동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게 되면, 네. 그 중기적인 고점은 언제 오느냐. 네. 그 거래량 5일선이 쌍봉이 날 때 오더라.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워낙 강하니까 정말 참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이제 옛날에 이제 옛날 차트부터 한번 본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쌍봉이 나면 되게 그 비전이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한번 보죠. 예. 2001년도부터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거래량 쌍봉이거든요. 아, 저 파란색이 네, 이게- 거래량 5일 이평선인가요? 네, 까만 선이. 까만색. 거래량 5일 이평선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12평선을 못 벗기고 밑으로 쌍봉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정리를 하셨어야지 맞죠.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이 봉을 못 벗겼잖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거래량이 쌍봉이 이때 났잖아요, 이때. 네. 나고 나서 주가는 한 달간 정신없이 빠졌습니다. 네. 정신없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점에서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고점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이때도 그 작년 말인가요? 조정을 한번 했죠. 네. 이때도 보면은 5일선 쌍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거의 한 거래일수로 이제 한 10일 정도 네. 그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가령 그 줄어들면 조정을 하더라. 거래가 네. 그 5일선 쌍봉이 나면은 그 조정폭이 클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들이 그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데는 그 정석대로 움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근데 이제 개별 종목 볼 때는 그 세력 관점이라고 하는 걸 또 가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력 관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강조 옛날에도 했었던 것 같지만은 그 세력이 바닥에서 산 그 물량이 세력 물량이라고 하면 그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끝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론상 그 세력의 물량을 정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와우에서도 뭐 홀짝 박사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정고점을 통과할 때 거래를 봐라. 정고점 통과할 때 물량이 전 고점보다 지금 적으면 그 말은 결국은 세력은 손에 물량을 들고 있다. 갖고 있다. 예. 근데 올라가서 그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터졌다. 그러면 세력이 물량을 많이 정리한 거다. 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별 종목 보실 때는 그 세력과 개미의 관점을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거리를 보시는 게 맞고 그것은 그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리량이 굉장히 맞더라. 왜 그러냐면은 거리량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듣고 보면 당연한 이론이죠. 아니 이렇게 지금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듣고 보니까 뭐 지금까지 당연하죠. 알던 내용이고 네. 당연한데 내용인데 거참 그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예. 그게 뭐 모든 그 주가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물리학에서도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좀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네. 그 얼마 전에 그 물리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예. 한국과학기술원에. 예. 제가 뭐 성함은 누가 될까봐 안 밝힙니다만은 예. 그분이 이제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는 그 수학과 그 파동을 결합해가지고 네. 그 옵션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을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외국 문헌도 많이 보시고. 예. 그 제가 이제 그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 쭉 말씀을 들어보더니 그 지금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파동의 관점에서 쓴 책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보면 당연하지만 어떤 시중에 가서 한번 책을 보시면 예. 듣고 보면 당연한 것들이 기술적 분석에는 왜 빠졌는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도 참 의문이에요. 왜? 주가의 그 분석의 기본은 파동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왜 파동이 무시가 되는가. 그러니까 캔들 차트 분석 보면 제가 사실은 뭐 100% 틀렸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파동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듣고 보면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모든 파동이 다 맞다. 다만 일봉은 가령 5일선 파동을 보니까 크게 이제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고 네. 30분 파동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그 파동을 보시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파동 간의 관계가 또 그 중요하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파동 간의 관계요? 그러니까 1분봉을 보시는 분이 1분봉만 보면 장중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무것도 그렇죠. 그런 예. 선물 같은 거 좀 쉬운 말로 먹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수수료도 다 떼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고 작은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의 관계가 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알고 보면은 당연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네. 그 현재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 예, 그 어떤 주가가 움직이는 큰 추세는 그 큰 파동을 보라는 거죠. 큰 파동을. 네. 예, 큰 파동을 봐라. 예. 큰 파동을 봐야지 현재 추세를 안다. 그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럼 작은 파동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은 파동을 보면 현재 리얼타임의 변화를 먼저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 작은 파동이 먼저 움직이죠. 먼저 움직이죠. 예, 1분봉, 분봉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1분봉이 꺾이고 조금 있다 5분봉이 꺾이고 뭐 그렇습니다. 15분봉이 꺾이고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1분봉이 가령 가다가 예. 이런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제 가령 선물을 매매한다 또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다 팔아다 정신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 파동의 전체는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작은 파동에서 쌍봉 고점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네. 하나 큰 파동이 꺾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가령 이제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은 자 일봉은 지금 상승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5일 이평선이 완전히 꺾일 때 되면은 여기서 샀던 분들이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금방 이렇게 꺾여버리면 네. 여기서 분명히 샀는데 5일선
꺾인 걸 확인하고 확인 매도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네. 이때 사면 사실은 뭐 수수료가 안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좋다가 마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자기는 일봉을 가지고서 정말 끝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봉에서는 이게 꺾였지만 1시간봉, 30분봉에서는 쌍봉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30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령 10분봉에서 쌍봉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자기가 그 10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네. 10분봉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게 긴가민가 보입니다. 근데 네. 5분봉에서 확실하게 쌍봉을 쳤다. 음봉이 탁 쳤다. 네. 하게 되면 그 조금 더 큰 파동은 확실하게 꺾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에다 그 어떤 그 분석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파동이 작은 파동이 쌍봉이 나거나 했을 때는 쌍봉이 나면 확실한 그 하락세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하나 큰 파동이 꺾이고 또 그보다 큰 파동이 쌍봉이 나면 그보다 하나 큰 파동이 또 꺾이고 하더라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을 아신다고 하면은 가령 어떤 분이 뭐 가령 30분봉 매매를 하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 기다린다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수가 많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를테면은 이제 15분 봉이잖아요. 네. 15분 종합주가 15분 봉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좀 촘촘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때를 봐보세요. 이때를. 쌍봉이네요. 쌍봉이 났죠? 예. 그러니까 이건 15분 봉에서 쌍봉이 났습니다. 네. 쌍봉이 모양이 좀 밑으로 와야 되는데요. 쌍봉이 났는데 예. 이 15분 봉에 쌍봉이 나면 그날 30분 봉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봉이 하나 이렇게 꺾였죠. 예. 그러니까 그 매도 타이밍은 이때 가령 선물을 하시는 분들의 매도 타이밍은 꺾이는 이 시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네. 그러니까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0분 봉을 보고 어떤 기준 봉이 30분 봉이냐, 1봉이냐, 뭐 1시간 봉이냐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움직이실 때는 그보다 하나 작은 봉에서 쌍봉이 났다거나 또는 22평을 깨면 그때는 그 파시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발빠르게. 예. 그러니까 파동을 하나만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요즘 그 일봉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이 끝나시면 다음날 뭐 그 어떤 게 오를까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목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봉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하나 작은 걸 가지고서 그 추세를 판단하시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이것도 모든 이제 주가 그 파동에 다 공통되는 겁니다만은 이제 이평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평선. 네. 이평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동평균선 네. 중요하죠. 그 21일선을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파동을 보실 때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파동을 보실 때 5위평 이제 뭐 10, 뭐 정별이 되면 20이 나오잖아요. 네, 22죠. 예, 20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꼭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어떤 뭐 1시간 봉에서도 그때는 이제 이평, MA라는 말을 쓰죠. 네. 모든 게 다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21선은 생명선이다 하는 거잖아요. 네. 21선 생명선이다. 예. 그래서 21선이 깨면은 팔아라. 그 다음에 5일선이 뭐 상승 전환하면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네. 이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22평이 이제 기준 이평선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떠한 파동이든지 간에 주가 파동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별이 됐잖아요. 네.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양봉이 나면 매수 관점이죠. 예. 어떤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령 일봉만 가지고 하시는 분은 5일선이 꺾이면 청산이죠. 일단 매도죠. 예, 일단 매도죠. 예. 그렇지만 이게 내려오지 않고 뜨면 다시 재매수죠. 재매수요. 예. 근데 만약에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면 21선을 깼잖아요. 네. 이때는 매수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봉을 보시든지 간에 매수는 항상 21선 위에서만 꺾일 때 매수를 하시고 이때 청산. 이게 이제 철칙이라는 거거든, 철칙. 그럼 이제 일봉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이제 발빠르게 매매하시려면 이제 조금 작은 파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MA입니다. 이게 빨간 지금 선이 20MA. 그러니까 22평선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게 지금 이제 생명선이라고 하면 깨졌을 때 이때는 선물 같으면 또는 뭐 대형주 같으면 매수 포지션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을 쳤다 그러면은 반등할 때는 정리하고 꺾일 때 또 매도 정리, 매도 정리했으면은 그러니까 선물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대형주를 가지고서 가령 이게 대형주라고 했을 때는 22평 위에서는 자 이게 이제 핑크선 조그만 게 이제 12평선이거든요. 그럼 전별이 됐을 때 이때 매수 관점이라는 거죠. 매수 관점. 그럼 매수를 했으면 이게 이제 꺾이면 52평선이 꺾이면 이때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정석이. 그러면은 다시 올라탔다. 이때 이제 매도했지만 이때는 사는 게 아니죠. 왜? 생명선 22평선을 안 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장이 끝나버려 사실은 이제 아쉽지만은 만약에 장이 더 계속했다고 하면 이때 매수하는 게 다시 정석이죠. 이때. 그러고 나서 꺾이면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어떠한 그 파동을 잡건 간에 항상 이제 큰 파동, 그러니까 21선이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승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큰 파동에서 추세를 보고 상승이라는 걸 보고 작은 파동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은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을 연결시키는 고리 중에 하나가 이 이평선인데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그 적용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깨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내려갔을 때는 반등하더라도 이걸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일부러 매매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네. 왜냐면 뭐 일본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답답해가지고 중간에 꼭 이때 이제 사시기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이때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죠. 왜? 22평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꺾이는지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명선이 돌파가 돼야지만이 매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캔들 차트 분석법을 보고서 22평 밑에서 떨어졌는데 양봉이 미미한 게 한두 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샀을 때 네. 21선에서 틀림없이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 매물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평선은. 그렇기 때문에 캔들 차트 분석법을 보고 사신 분들은 이때 마지막 뒤풀이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기술적 분석이 그 파동을 무시해가지고는 그 근본 원리를 일을 못 하신다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차트 해석을 하실 때는 이 파동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파동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때 무리하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타가지고 이때 가령 매수를 해가지고 꺾이면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전환하면 재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표가 스토캐스틱이거든요. 네. 그럼 스토캐스틱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33 또는 뭐 5일선을 5일 파동을 가지고 많이 보세요. 스토캐스틱을. 근데 스토캐스틱이 5일 파동이면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파동 원리가 맞다고 하면 네. 그 스토캐스틱을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만들어 드리지는 지금 못하는데요. 스토캐스틱에서도 자 스토캐스틱에서 이게 파동 아닙니까? 파동. 그렇죠? 스토캐스틱은 분명히 예. 파동입니다. 그러면 30분봉도 그렇고 1봉도 그렇고 스토캐스틱에서 그 쌍바닥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면 이건 상승 전환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점이 네. 낮아졌어요. 예. 그렇지만 스토캐스틱이 쌍바닥.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실전에서 많이 써먹은 게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삼중바닥이죠. 삼중바닥.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비슷하지만 삼중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삼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저점이 완전히 지지가 되고 상승 전환, 이건 완전히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상승장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그때도 그 물론 30분 봉 같은 거 뭐 1시간 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스토캐스틱에서 그 이렇게 쌍바닥 또는 삼중바닥이 났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지고 볼 때는 이제 5일 파동을 보게 되겠지만은 스토캐스틱이 저 같으면은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5일 변수를 가지고 스토캐스틱을 볼 때는 이건 그 5일선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응용을 한다고 하면 자, 그 똑같은 걸 곱하기 이 변수를 넣게 되면 그 11선 파동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533에서 쌍바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11선 파동이 그 바닥을 연결해 보시면 상승 전환한 거거든요. 네. 상승 전환을. 그래서 5일선 파동에서 쌍바닥이 나오면 이 11선 파동이 상승 전환하고 21선 파동에서 쌍바닥 그 11선 파동이 쌍바닥에 나오면 그 20 스토캐스틱이 상승 전환하고 이것은 뭐 듣고 보면 당연하죠. 네.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가령 533만 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로 이건 스토캐스틱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533, 16, 20, 12 이렇게 파동 크기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은 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쭉 듣고 보니까요. 네, 당연하죠. 예, 당연한 것도 당연한 건데 네.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자료 또 네. 과거 주가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참 저도 한번 파고들면 정신이 없이 파고드는 예. 고식병이 있어요. 고식병. 예. 고식병은 뭐 정말 책을 펼치면 10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이제 그런 버릇인데 아유, 좋은 버릇이네요. 예. 저는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느냐? 네. 제가 뭐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30분봉 뭐 5년치, 예. 뭐 1분봉 같으면 뭐 1년치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을 봤어요. 네. 그래서 해보니까 거의 한 8, 90%가 맞더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말 그 주식시장에서 그 우리 많은 개미 군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간단합니다. 그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그 알려진 뉴스라든가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돈 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 되는 정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제 신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을 배제하고 어떤 뭐 뉴스라든가 정보도 배제하고 네. 그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차트의 움직임만을 보고 그 파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분석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손실을 보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은요, 매주 주말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어려운 증권고시 함께 패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